여야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쪽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3차 TV 토론회가 열렸죠.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선 후보들 모두 한 목소리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요. 윤석열,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 사이에서는 열띤 공방전도 펼쳐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어차피 토론회는 유 실장 어토류라고나 할까요? 저는 어토류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토론을 기다렸는데요. 어토류, 어차피 토론은 유 실장이죠. 예,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어토류, 요새 류 실장이 밀고 있는 말인데요.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운영진들과 그다음에 출석률 높은 정의원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하나만한 말이기도 하죠. 사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토류보다 토익남이 먼저였습니다. 토론의 내용 핵심만 굵고 간결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읽어준 남자 박반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복 국장이 어토류보다는 역시 원조 토일남이 낫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지난주에 미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 3차 토론회는 박마커가 챙기라고 언지를 주셨는데요. 덕분에 황금 같은 일요일은 토론회로 순삭이었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3명인데요. 오늘의 인물 중심으로 핵심만 짚어서 스피디하게 토론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화천대유를 통해 그 전형을 보고 계십니다. 당장 대규모 특별검사팀을 꾸려야 합니다.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을 하지 않으면 그거 실체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3차 토론회를 집어삼킨 화두는 바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후보들 모두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는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였습니다. 홍윤, 어차피 홍준표 타깃은 윤석열이죠. 얼마 못 가 홍 의원과 윤 전 총장 간 1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홍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두고도 윤 전 총장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화천대유 사건이 이래 심하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총장 계실 때 그 범죄정보과를 통해서 첩보받지 않았습니까? 전혀 받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총장을 할 때는 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거는 범죄 정보에 그 일선에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만 아니 남겨놓고 내 이야기는 범정과를 통해서 네. 전국의 범죄 정보를 다 수집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총장한테 다 보고해요. 네, 그걸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그런 보고를 안 받으셨다. 범죄 정보 활동 자체가 일선에서 인지를 할 때 그거를 허락해주는 역할에 중점을 뒀지. 그러면 범죄 범정과에서 정보를 한 수집하고 거는 하는 이 역할을 잠시. 완전히 줄여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총장일 때 뭐 했나라고 따져 묻는 장면인데요. 윤 전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 대장동 관련 범죄 첩보를 보고받고도 그냥 넘어간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겁니다. 특히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외교 안보와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습니다. 시종일관 윤 전 총장에게 한 수 가르쳐주겠다는 자세였는데요. 윤 전 총장이 얼마나 관련 지식을 갖췄는지 테스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작게 501호 아시죠? 네. 작게 501호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호 아시나고 했잖아요. 국가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 저거 아닙니까? 작전 계획. 그게 아니고 네. 작게 501호라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네. 전시의 네. 대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계획. 대북 계획인데 작게 501호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 한미 연합 그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호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기존의 작전 계획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작전계획 501호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좀 더 중점을 뒀는데요.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이 개념을 알고 있나 떠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신은 준비가 됐지만 윤 전 총장은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을 텐데요.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홍보의 장악 퀴즈는 계속됐습니다. 임명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누가요? 김정은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어디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김여정이가 네네. 북한에 네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그건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전 총장이 정확히 대답을 못하자 내심 흐뭇했던 걸까요? 결국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은 순간적인 결심, 판단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대통령 되시려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유승민 전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는데요. 지난 2차 토론회 때 공약 표절을 두고 공방을 벌였었죠.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사면 문제를 두고 부딪혔습니다. 포문은 유 전 의원이 먼저 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5년을 구형했던 그게 지금도 나는 잘했다, 그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잘하고 옳은 일이고 뭐 잘못한 일이 법과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한 양형 거다. 기준표대로 예.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 검찰의 그 재판에서의 구형도요.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예. 다 구간이 있어가지고 알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 하게 예, 돼 있습니다. 하여튼 법에 따라서 한 기계적으로 거다. 나오는 겁니다. 법에 그거는. 따라서 한 거다. 네. 그러면 법원도 우리- 역시 오케이, 구간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하게 돼 알겠습니다. 있고요. 예. 네. 그러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 고생하셨으면 예. 좀 대개 돌아가게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과거 윤 전 총장이 국정농단 수사특검 팀장을 맡아 박근혜 씨에게 45년을 구형한 사실을 문제 삼은 건데요. 그때는 45년을 구형해놓고 지금 와서는 사면을 주장한 건 앞뒤가 많지 않다는 취지의 공격이었습니다.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윤 전 총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유 전 의원의 발언에 태클을 걸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박영수 특검이 화천대유 사건에 이 게이트에 연루된 걸 보니까 이 자리에 우리 뭐 검사님 출신, 판사님 출신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더럽게 썩었나? 이거는 정말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인가 봅니다. 유 전 의원이 판검사를 비판하니 윤 전 총장이 순간 발끈하며 끼어든 겁니다. 유 전 의원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고 말이죠. 일반적으로 판검사를 지칭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묵묵하게 정말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고 아니, 화천대유 사건이 연루된 판검사 출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뭘 그러세요? 어차피 화천대유도 판검사가 수사하고 재판해야 됩니다. 유 전 의원의 공격 대상은 비단 윤 전 총장만이 아니죠. 최종 목표는 따로 있는데요. 홍준표가 윤석열을 따라잡고 그다음에 유승민이 홍준표를 따라잡아서 네, 바로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 의원, 지난 토론회에서 유 전 의원의 영린을 건드렸는데요. 유 전 의원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제가 입에도 담기 싫은 단어가 배신자입니다. 저는 한 번도 나라와 국민을 배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안고 나가시겠다. 홍 후보님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배신자죠. 그렇게 말을 바꾸면 그게 배신이지. 그런데- 그게 소신입니까? 홍 후보님, 제가 배신자면 최순실이가 충실입니까? 유 전 의원, 지난 토론회에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홍 의원에게 찬스 시간을 사용하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지난번 토론 때 저한테 배신자 프레임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향단이었다. 그다음에 허접하고 단순한 여자였다. 탄핵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몇 년이 지나고는 요번에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가셔가지고는 그 우리 공화당 분들한테 이제 환영을 받으시고 거기에서는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어느 홍준표 후보가 진짜 홍준표입니까? 자, 내가 그건 답변할게요. 예.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예. 그거는 국민들이 그래 생각했다는 그 뜻이고, 배신자는 자기가 아니라 때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홍 의원이라고 맞선 건데요. 홍 의원, 유 전 의원의 역습에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나 봅니다. 결국 홍그리버드가 등장했습니다. 허접하고 단순했다. 이건 최순실이 보고 한 말입니다. 찾아보세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아니, 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거는. 가만있어 봐요. 아니, 관훈법에 나가서 말씀하신 게 박근혜 있는데 대통령 지금 와가지고 말을 바꾸면 문제는 어떡하십니까? 탄핵 문제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내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튜브 다 찾아보세요.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빅3에 초점을 맞춰 3차 토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토론은 역시 류 실장이 아니라 박마커라는 점을 깨닫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경선 관련 다른 소식은 들어가서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물고 물리는 국민의힘 빅3, 3차 토론에도 날선 공방.